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 이런 토픽으로 제가 준비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빅테크라고 5종목이 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여기에다가 이제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더해서 제가 이제 빅 세븐, 톱 세븐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어요. 근데 이들 종목이 뭐 날아갑니다. 우리 이제 서학개미 분들 많이 갖고 계셔서 다행이고 상당히 좋아하실 텐데, 금년 들어서 뭐 적게 오른 종목은 거의 한 40% 오르고 많이 오른 것은 거의 200%, 3배 올랐는데, 반면에 미국 시장 전체로는 거의 오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 그 톱 세븐 종목이 오르는 이유를 제가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도 실제 3달 전인 2월 달에 빅테크가 좀 단기 조정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영상을 찍었어요. 올렸죠. 근데 저 틀렸습니다. 저도 가끔 틀리는데, 이제 그 이유를 제가 되새겨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AI가 지금 엄청난 그 대세로 지금 등장하면서 뭐 아이폰 모멘트라고 그러죠. AI가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촉매 역할을 지금 한다는 그런 테마가 불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바닥을 친 게 아닌가, 이익이 회복하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감도 있고, 세 번째는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불안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있는 종목으로 가자. 그래서 실제 이 그 AI 테마를 우리가 놓고 보면 AI 잘하는 새로운 종목이 없냐, 그런 새로운 종목을 많이 찾으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 그 톱 세븐 종목이 AI도 결국 그 독식을 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자금, 그 다음에 인력, 그 다음에 R&D, 그 다음에 설비 투자. 이제 제가 그 표를 보여드릴 텐데, 이 7개 종목이 실제 AI 시대도 AI로 인한 그 수혜를 다 입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 톱 세븐 종목과 나머지 시장과의 격차는 다시 더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틀릴 수 있죠. 이런 생각이. 그러면 이제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이제 미국에 제가 얘기한 그 7대 종목, 그 주가 수익률인데, 뭐 많이 오른,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는 엔비디아가 170%, 그 다음에 메타가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실적도 좋아지면서 110% 올랐고, 테슬라가 한 80% 올랐죠. 가장 적게 올랐다는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뭐 이런 것들이 그 적게 올랐다 그래도 한 40% 가까이 올랐어요. 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다행히 많이 들고 있는 보유 랭킹 톱 10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진짜 올해 많이 회복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주가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이 7개 종목을 그려보면 작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 초부터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들 7개 종목이 평균 44% 상승했는데, 우리 시장 전체로 S&P 500을 항상 우리가 보자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국 시장은 10% 상승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7종목을 뺀 나머지 S&P 500의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493개 종목은 불과 1% 상승. 그러니까 실제 하나도 안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지금 좀 지나친 게 아닌가, 너무 이게 쏠림 현상이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나오는데, 실제 그럴만 합니다. 요 그림을 봐도 연 단위로 그 S&P 지수보다 더 많이 오른 초과 수익을 낸 종목들이 몇 퍼센티지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한 40%에서 한 60%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왜냐하면 뭐 오른 종목, 내린 종목이 이제 비슷하게 균형이 잡힐 테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버블이 터지기 전에 실제 이제 쏠림 현상이 심해서 한 30% 정도에 육박을 했었고, 그다음에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개인들이 집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인터넷, 그다음에 온라인 구매,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 통해서 보면서 클라우드 뭐 이런 거가 이제 좋아지면서, 이때도 쏠림 현상이 심해서, 그 당시에도 그래도 34% 종목이 그 S&P 500을 초과 수익을 달성했는데 금년 들어서는 이 쏠림 집중 현상이 너무 지나쳐서 이제 29%. 그래서 이제 시장이 골고루 좀 상승을 해야지 좀 멀리 길게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러한 쏠림 현상이 뭔가 좀 불안한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비정상이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좀 오늘 풀어갈게요. 저도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에 이런 영상을 찍었어요. 테슬라와 빅테크가 단기 조정이 임박한다는 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저는 항상 복귀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니까. 크게 이제 제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틀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AI라는 테마가 이때 이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챗GPT가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에 대해서 강한 공격을 하고 그래서 결국 AI가 세상을 바꾸면서 그러한 그 수혜를 이 빅테크 더 나아가서 엔비디아가 이제 여기에 그 제일 핵심 종목이고 실제 테슬라도 AI 종목이 아니냐. 결국 뭐 따로 별도로 AI 잘한다는 그 전문 주식은 없고 이 7개 종목이 결국 AI의 모든 수혜를 다 입는다. 그런 쪽으로 최근에 얘기가 흘러가고 뭐 어떻게 보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분기 실적들이 대부분 다 좋았어요. 그래서 뭐 알파벳도 무난했고 메타는 아주 좋았고 다른 종목들 특히 엔비디아는 이번에 뭐 아주 그냥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나서 요 7개 종목은 이제 분기 실적이 바닥을 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가 미국 경기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퀄리티가 있는 질적으로 뛰어난 이러한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좀 더 가속화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현상은 AI의 보급이 확산되고 AI가 전통의 산업을 무너뜨리면서 기존에 잘 나가던 회사들이 무너지면서 그 회사에 있던 시가총액이 증발하고 그 시가총액이 AI 회사로 이제 얹어지고 있는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국으로 치면 뭐 메가스타디 비슷한 회사인데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 회사인 에듀테크 회사 중에 최그라고 있어요. 여기가 시총이 한 2조 한 3조쯤 되는데 실적 발표하는 날 CEO가 우리가 챗GPT 때문에 타격을 입는다는 발언을 한마디 했다가 주가가 50% 시총의 50%가 증발을 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세상이죠. 여기 그림 보시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아이폰 모멘트라고 그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얘기를 했어요. 아이폰이 도입이 되면서 전통의 핸드폰이 없어지고 앱이 생기면서 세상이 바뀌었는데 AI가 이제 세상을 드라이브 바꾸는 게 아닌가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회사가 이제 그런 것에 이제 그 복판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실제 이것을 서포트하는 게 IBM의 CEO가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는 우리는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 온라인 광고 회사, 뭐 여행사 이런 데들이 결국 타격을 많이 입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통 재래 회사에서 많은 기업 가치가 AI를 잘하는 회사로 이전이 될 거고 그 다이나믹한 프로세스를 앞으로 많이 될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자동차 업종에서도 기존의 기라성 같은 톱10 자동차 메이커들의 시가총액이 날아가면서 그것이 다 테슬라로 얹어졌죠. 이제 그러한 현상이 지금 이제 드디어 일어나고 있다.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많은 미국 기업들이 AI를 강조했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유행이어서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자기네의 핵심 사업이고 또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타격을 입는다는 걸 인정하기도 하고 특히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컨슈머 회사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가 우리 기존의 비즈니스에 미치는 충격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AI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미래의
AI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것을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데는 어떤 미국 회사의 어떠한 그 전형적인 그러한 어프로치를 보는데 월가의 그 골드만삭스 증권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여기 이제 경제를 보는 이코노미스트들이 향후 10년간 한 7조 달러의 경제 효과를 AI 때문에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1년 그 경제 국민 총생산의 한 너댓 배 정도 되는 규모고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버텀업으로 개별 기업 산업을 보면서 Generative AI, 그러니까 챗GPT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소프트웨어가 그 시장 규모가 한 200조 원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합니다. 상당히 큰 게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이 제일 잘 아는 반도체 시장 규모의 한 4분의 1이 좀 넘는 것이니까 200조 원이라는 것은 없던 시장이 생기는 상당히 큰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데들이 AI를 앞으로 잘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연구, 논문이 많은 데를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지난 2016년 이후로 AI 관련 논문을 발표한 회사나 기관,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많이 발표한 인용된 횟수 뭐 이런 것들인데 구글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여기에다가 100% 자회사인 딥마인드가 발표한 논문을 더하면 압도적으로 1등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많이 추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이 있고 실제 대학은 별로 많지가 않고 다 회사들이에요. 그다음이 메타, 아마존 그 다음에 오픈 AI도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더할 수 있는데 결국 AI 연구를 주도하는 회사들도 다시 우리가 아는 빅테크로 회귀가 된다. 물론 이제 애플은 여기에서 조금 후발주자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빅테크 5개 회사에다가 엔비디아랑 그 테슬라를 더하면 제 생각에는 AI 세상을 더 도미네이트, 독식할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가 돈이 이미 너무 많고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의 현금이 있고 모든 미국의 전 세계에 뛰어난 컴퓨터 프로그래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AI 인력, 머신러닝 인력을 다 이미 많이 갖고 있고 더 빨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연봉과 그다음에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R&D랑 그 설비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이러한 4가지 요소로 진입 장벽을 쌓아서 다른 회사들이 들어오기 어렵고 다른 회사가 또 이렇게 신생 회사가 나오면 그걸 또 인수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독과점 그 경쟁 측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데도 한 3, 40조 원씩 R&D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은 더 R&D를 많이 합니다. 50조 원 넘는 규모를 하고 아마존도 R&D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물론 여기는 이제 컨텐츠가 좀 포함이 돼 있긴 하지만 물론 이제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조금 R&D 규모는 적지만 이 모든 회사를 더하면 전 세계 R&D 투자에 특히 AI에 대한 투자의 대부분을 여기가 차지하고 거기다 아울러서 설비 투자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이들 회사들이 쌓는 그런 진입장벽이라는 것은 다른 회사들이 참 넘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러한 그 5개 회사들과 나머지 일반 기업과의 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2013년부터 19년 사이에는 요 5개 빅테크 종목의 매출 증가율이 나머지 시장 전체와 격차가 15% 대 4% 한 4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2021년, 2022년에 이 빅테크와 나머지 회사들의 매출 증가율의 격차가 뭐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제 빅테크가 주가를 좀 조정받은 면도 있고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높았으니까. 근데 골드만의 추정을 보면 향후 3년 동안 2023, 24, 25년 동안 보면 이 그 빅테크 종목의 매출 증가율은 9%, 나머지 시장은 미국 경제가 좋지가 않으니까 4%. 그래서 다시 매출 증가율의 차이가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것은 이제 성장성에 관한 얘기고 수익성, 마진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성장성과 마진을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빅테크의 수익성과
그 나머지 시장의 마진은 격차가 워낙 많았는데 그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것이라고 이제 월가의 투자은행은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데 실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밸류에이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은 퍼인데 빅테크의 퍼가 지금 25배, 그다음에 요 5종목을 뺀 나머지 미국 시장은 17배인데 요 정도 한 50% 프리미엄을 주고 저라면 빅테크를 사는 게 성장성도 있고 안정성도 있고 수익성도 있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 가치를 매출액으로 나눈 그런 밸류에이션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그림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심했던 그 작년 상황만 해도 그 차이가 8배에서 4배였는데 그 격차가 이제는 다시 줄어들어서 상대적인 빅테크의 밸류에이션이 좀 내려왔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은 계속 새로운 영역으로 또 진입을 해서 기존 비즈니스도 키워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그 뭐 독식하고 거기다가 애플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금융으로 지금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실제 이제 금융들은 JP 모건이나 이런 회사가 좋은 회사지만 장기 성장성에 대한 항상 우려가 있어서 밸류에이션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많이 드렸는데 애플은 또 항상 급하진 않아요. 뭐를 하면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집행을 해서 장기전에 아주 능숙한데 애플이 보면 애플페이를 시작을 했고 신용카드를 한 다음에 얼마 전에 골드만과 합작으로 4%가 넘는 금리를 주는 예금 계좌를 애플페이 고객들한테 오픈을 했고 그다음에 Buy Now Pay Later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의 소매금융 쪽을 지금 다 영역을 들어가기 시작해서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애플과 월가 은행들 금융사와의 전쟁은 시작됐고 결국 10년이 되면 애플이 기존 IT 회사 외에 금융 강자로 되게 그 군림을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또 우리가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항상 어떠한 그 주장을 할 때 관점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투자는 우리가 뭐가 잘못될 것, what could go wrong, 그러니까 리스크를 항상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고금리로 회귀를 하면 최근에 보면 미국 시장의 금리가 좀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좀 끈끈한데 이것이 이제 촉매가 돼서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아니면 경기가 내년에 빨리 회복이 돼서 고금리가 되면 이러한 회사들 장기 밸류에이션의 그 타격을 이런 회사들이 입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꾸로 또 미국 경기가 침체 올해 하반기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면 금년 들어서 헤지펀드들이 이 7개 종목을 많이 샀는데 오히려 헤지펀드는 유연하게 트레이딩을 하니까 주식을 다 팔고 오히려 공매도로 전환할 수 있어서 너무 경기 침체로 빠지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높고 아니면 그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요 두 가지 상황이 오히려 리스크고 지금과 같이 그냥 적당하게 미국 경기가 뜨뜻미지근하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빅테크 플러스 엔비디아, 테슬라한테는 좋은 시장 국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